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최근 급등한 왁스, 솔라나, 샌드박스, 플레이뎁, 차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특히 메탈은 메탈페이 호재로 어제 엄청 올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앞으로 집중해야 할까요? 남들이 내는 100%, 200%, 300% 수익을 부러워만 하고 계실 건가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선 정말 좋은 코인을 먼저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죠. 이때 좋은 코인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내서 좋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두신다면 앞으로 10배, 100배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번 출발하는 기차만 보고 여기 나 좀 태워줘요. 손 흔들지 말고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타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되신 돈패밀리 분들은 이미 그 기차에 탑승 중이실 거고, 최근 들어오신 돈패밀리 분들은 이제라도 좋은 기차 잘 찾아서 탑승해야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알람 신청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비밀코인 시리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비밀코인은 테라입니다. 어제의 영상에서 제가 테라의 시총이 폴카닷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테라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테라와 루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 일단은 합쳐서 테라 루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루나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5월 23일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6월 16일에 전고점을 돌파하더니 3개월 만에 무려 800%가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테라 루나가 뭐라고 비트코인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일단 테라 루나는 시총 낮은 잡코가 아니에요. 그리고 업비트 기준으론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고요. 빗썸으론 워너마켓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루나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테라 루나는 폴카닷의 시총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테라 루나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간단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살을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테라와 루나는 각각의 개별 코인입니다. 테라는 달러와 원화 같은 명목 화폐에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비트코인 거래 시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테더와 같은 기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루나는 그 자체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스테이킹 코인이면서 기능적으로는 테라의 가치가 명목 화폐의 가치에 패깅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용화폐로 사용되는 것이 테라이고요. 테라가 많이 쓰이게 됨에 따라 투자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 루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니 분들은 다소 생소하시죠? 일단 그냥 쭉 보시길 바랍니다. 루나를 스테이킹할 수 있는 플랫폼인 테라 스테이션의 모습인데요. 루나를 테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청을 보면 여러 개의 선택사항이 있는 게 확인되시나요? UST, AUT, CAT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저것들이 모두 테라입니다. 뒤에 있는 T는 테라를 의미하는 건데요. UST는 미국 달러에 패깅된 테라고 KRT는 한국 원화에 패깅된 테라인 거죠. 이렇게 테라는 굉장히 많은 명목 화폐들과 멀티 패깅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는 땅, 지구라는 뜻이고 루나는 달이라는 뜻인데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서로 관계를 주고받듯 테라코인과 루나코인도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루나는 10억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테라가 모자르면 루나를 태워서 그걸 테라로 만들고 테라가 너무 많으면 그것을 다시 루나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루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변환시켜주는 근본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독특한 알고리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테라 생태계에 내부로 돈이 들어가기가 쉬워지고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테라 생태계 위에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생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됩니다. 실제로 현재 테라 생태계는 엄청난 수수료를 발생시키면서 다른 어떤 생태계보다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의 1시간 차트인데요. 루나와 다른 플랫폼 코인들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혹시 루나가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압도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이 루나이고 저 아래로 솔라나, 에이다, 폴카닷이 있습니다. 뭐야? 갑자기 웬 티몬이냐고요? 테라가 생소한 분들은 폴카닷을 위협하는 코인이 당연히 해외에서 만든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테라는 한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티몬의 신영성 대표와 애니파이의 권도영 대표가 바로 테라 프로젝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테라의 신영성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들은 백서의 알고리즘이나 구조만 이야기할 뿐 거래소 밖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지 전략이 별로 없다. 많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나왔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는 별로 없었다. 디지털 화폐도 결국 많이 사용되어야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크립토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이미 많이 쓰이는 서비스에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짰다. 그리하여 우리는 배민, 티몬과 같은 한국 기업들과 동남아 기업들이 함께하는 이커머스 연합을 만들어서 테라가 사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테라의 수요가 늘어나면 프로토콜이 테라의 통화량을 늘린다. 하나하나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추가로 연동될 때마다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니까 그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다시 알고리즘은 테라의 통화량을 늘리게 되는데 새로운 통화량을 이커머스 고객들에게 할인이나 적립금을 통해 돌려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티몬이나 배민에서 테라페이로 결제했을 때 10%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테라의 예산으로 할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그 회사들이 1년에 25조 정도의 거래를 일으켰고 한국 인구와 맞먹는 4,500만 명 유저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떤가요? 2018년 기준으로 저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신현성 대표는 테라를 통해서 돈의 혁신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라를 통해 알리페이를 블록체인 위에 재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타오바오 위에 올라탄 결제 시스템으로 시작한 알리페이는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로 적금을 들게 하고 그렇게 생긴 자금으로 대출 서비스와 투자 서비스를 시작하더니 결국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거대 은행이 되었습니다. 신현성 대표는 테라페이는 시작일 뿐이고 수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게 된 다음에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플랫폼을 열어서 금융 디앱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일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엄청난 결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플랫폼 코인 서비스는 많지만 결국 플랫폼 유저가 많아야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도 결국 스마트폰 유저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많은 크립토 프로젝트는 유저 없이 플랫폼만 만들고는 기술력에 대한 기대 심리로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테라는 테라페이를 통해 수억 명이 쓰는 생태계를 먼저 만든 후 그 위에 플랫폼이 들어가게 만들려는 전략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라의 강점인 거죠. 그런 강점을 인정받아서 테라는 2018년 3월에 출시된 지 몇 개월 만에 350억 규모의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테라에 투자한 캐피탈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중 몇 개를 집어서 설명드리기도 곤란한 만큼 하나같이 엄청난 곳들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거대 캐피탈들이 테라를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테라 생태계 위에는 크게 4개의 프로토콜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프로토콜들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4개의 프로토콜만 해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대로 설명드리기 힘들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은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루나를 담보로 UST, KRT 등의 테라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차입한 테라 코인을 다시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러 토큰을 이용하면 주식을 추정하는 합산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토큰화한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실제 미국 주식을 매수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리온 프로토콜은 크로스체인 스테이블 코인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더리움 내 스테이블 코인을 앵커로 끌어오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을 테라로 전환하지 않고 앵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리온 프로토콜입니다. 파일런 프로토콜은 테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재화를 지불한다는 방식이 독특한 점이죠. 그 외에도 테라 생태계 위에서 수많은 프로토콜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출시를 앞둔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로 스타테라가 있습니다. 스타테라는 게임형 런치패드인데요. 스타크래프트를 모티브로 구현된 세계관에서 유저들은 NFT 기반으로 한 플레이-투-원 시스템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또 NFT 게임입니다. 우리가 업비트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크립토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신영석 대표가 테라를 통해 돈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다시 테라 루나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곧 조정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상황에서 시총이 가볍지도 않은 루나가 3개월 만에 무려 800%가 상승했습니다. 테라 프로토콜은 현재 콜럼버스 5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급등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업그레이드 기대만으로 이 정도 상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의 상승이 단순히 향후 미래가 밝다는 기대감만으로 가능한 수준의 상승일까요? 미래가 밝은 코인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정도의 상승을 이뤄낸 코인은 그리 많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뭔가 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테라에서 나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총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한 코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왜 끝없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지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이 차트는 2021년에 테라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보여줍니다. 4, 5월에 잠시 주춤했지만 급속도로 회복하고는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TVL이라고 불리는 예치금을 비교한 것인데요.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테라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폴리곤과 솔라나보다도 더 앞서 있네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별 프로토콜 평균 TVL을 비교하면 테라가 이더리움까지 제치고 압도적인 1위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 체인은 현재 단 7개의 프로토콜만 가지고도 7조 원 이상의 예치금을 확보하면서 TVL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위의 프로토콜이 208개인 것과 테라보다 뒤처지는 폴리곤의 프로토콜이 50개라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향후 더 많은 프로토콜이 테라 생태계 위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테라 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7개의 프로토콜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앵커와 미러 그리고 파일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각각 프로토콜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카테고리 TVL 랭킹입니다. 테라의 미러가 1.7조 원 규모의 TVL을 확보한 상태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카테고리 TVL입니다. 테라의 앵커가 2.7조 원의 TVL을 확보한 상태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한국인의 자부심이 느껴지시나요? 애국심이 막 솟구치시나요? 김치코인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시나요? 이만하면 블록체인계의 삼성이라는 생각도 드시죠? 테라에 관해서 보여드릴 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라를 제외하고 최근에 가장 핫한 플랫폼이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테라와 솔라나가 웜홀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웜홀은 솔라나에서 출시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인데요. 이를 통해 솔라나는 테라, 이더리움, 바이낸스 체인 간의 네트워크 자산 및 가격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단독으로 압도적인 TVL을 보여주고 있는 테라인데 급속도로 성장 중인 솔라나 그리고 기존의 강자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체인과 연결된다면 대단한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6곳 기관이 테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현재 테라가 보여주는 역량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앞다퉈서 투자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께 오늘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루나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많이 비싸 보이나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시면 현재 전고점 돌파한 이후 첫 관문인 1.618 라인에서 38,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며 정체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위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1.618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타겟은 6만원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테라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라의 생태계가 엄청난 수수료를 발생시키면서 그 어떤 생태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데요. 테라의 현재 생태계는 이더리움 초기와 비슷하게도 보입니다. 혹시 테라의 시총이 폴카닷 다음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성장해봤자 얼마나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테라와 루나의 원리를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루나 값이 10배가 되기 위해 테라 루나의 시총이 10배는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다른 코인들과 다른 테라 루나만의 특성입니다. 테라가 많이 사용될수록 부족해지는 테라를 채우기 위해 루나는 급속도로 소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루나 코인의 한 개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루나의 총량이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루나의 시총은 개별 루나의 상승폭과 비례해서 상승하진 않게 되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 듣고는 이해가 바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니 이 영상을 몇 번이고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트 분석으로는 어렵다고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이더리움을 샀어야 되는데 하고 껄껄껄만 거리죠. 살 걸. 후회하지만 사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을걸요? 왜냐면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어떤 차트 분석으로도 비트코인을 수년 홀딩해야 한다는 신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를 알아본 소수는 그것을 쥐고 놓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부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 명쾌하지 않나요? 다음 소개해드릴 코인은 파일코인입니다. 근데 뭐야? 왜 모자이크 처리된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자료 퀄리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나만 분석해서 올리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참고로 저 오늘 3시간 잤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대충 분석해서 소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고편식으로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영상으로 보시기 전에 나름의 분석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QL 멀티플 지표상으론 지금 시기가 매수 적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시 높은 확률을 이용해서 이기는 게임에 참여해야 하고요. 현재 수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단기 조정이 올 것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확률은 8대2 정도인데요. 조정이 온다면 R2 기준으론 지금 가격에서 20% 내지 30% 정도는 쉽게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점에서 언제 현금화를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시드의 상황과 본인 수익률 상황마다 다 다르기에 각 포지션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슈팅이 나오는 코인들은 일부분 수익 실현하셔서 조정이 나오는 것에 대비하기를 조언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고 또 전액 현금화해서 떨어져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금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간 조정 올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다고 수도 없이 지난 영상들을 말해놨으니 못 보신 분들이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은 꼭 지난 영상들 정주행 해보세요. 확실한 건 아직 불장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조정이 와도 기꺼이 용기 있게 매수할 것이고요. 조정 없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쉬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눌렀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소중한 댓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돈패밀리 분들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